늙은 어머니의 헌신과 집착, 황홀한 초대와 숨막히는 현실. 70세의 심순덕 여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 30평대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외동딸 45세 박미진이 건넨 따뜻한 한마디.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그녀의 남편 48세 박준수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딸 18세 서연과 아들 15세 민주는 명문고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들이었다. 순덕은 평생을 딸을 위해 바쳤다. 허리가 휘도록 장사를 해 딸을 뒷바라지했고 학원비, 유학비, 결혼자금까지 모두 댔다. 심지어 아파트를 사줄 돈까지 보탰다. 딸이 성공한 건 다 자기 덕분이라 생각했다. 이제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꿈만 같던 서울에서의 생활은 곧 잿빛으로 변했다. 딸의 집은 겉보기와 달리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엄마, 거실에 짐 그렇게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아요. 미지는 딸 서연에게 외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다 망가졌잖아. 라고 속삭였다. 순덕은 딸의 냉대에 가슴이 미어졌다. 더 큰 문제는 사위 준수였다. 그는 순덕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머님, 저희는 아침에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사모님이 해주는 샌드위치나 토스트가 편합니다. 준수는 순덕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외면했다. 심지어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꺼냈을 때 준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불편합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건 손녀 서연의 태도였다. 서연은 외할머니를 아웃사이더 취급했다. 외할머니, 제 친구들이 오는 날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저희 집이 좁아 보여서. 그녀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 순덕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순덕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가족들에게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순덕의 집착은 어린 시절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미진이 초등학생 때 순덕은 유일한 낙이었던 한정식집을 정리하고 딸의 교육에만 매달렸다.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아. 내가 잘 돼야 엄마도 사는 거야. 그 한마디는 미진의 평생의 족쇄였다. 미진은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완벽해야 했다. 성적은 물론 인성과 외모까지. 순덕은 그런 딸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미진아, 왜 내가 해주는 밥 안 먹니? 옛날에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며.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다이어트하고 건강 생각해야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은 너무 짠 거 알면서. 순덕은 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딸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헌신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사위에게는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닥달했고 손녀에게는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나쁜 아이라며 협박했다. 결국 한정식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까지 전부 딸에게 주었던 사실을 밝히며 내가 이 집 산 돈 3억 원을 다 댔는데 왜 나는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니? 라고 소리쳤다. 준수는 그런 순덕을 비웃었다. 그 3억 원 저희가 300억으로 불려드릴까요? 어머님,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순덕의 집착은 가족들에게 균열을 일으켰다. 미지는 엄마의 집착에 질려갔고 사위 준수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당신 엄마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고 있다고. 미지는 그 말에 흔들렸다. 순덕의 존재가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뭐?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마침내 가족의 갈등은 폭발했다. 준수는 순덕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며 소리쳤고 손녀 서연은 외할머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외할머니 너무 구식이야.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려. 순덕은 서연의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다. 결국 미지는 엄마에게 통보했다. 엄마, 우리 잠시 떨어져 살아요. 엄마도 좀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좀 편하게 살게요. 그녀는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순덕은 딸의 배신에 충격받아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과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몰래 가족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딸의 집착은 이제 스토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순덕은 매일 밤 딸의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저렇게 나를 배신할 리 없어. 분명 사위가 시킨 짓이야. 그녀의 눈은 사위 준수에게 향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낯선 여자와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순덕은 준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사위 준수는 단순한 외도남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처가 식구들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준수는 미진에게 당신 어머니가 해준 3억 원, 그거 다 쓰레기야. 우리 회사가 망하면 당신 아버지, 당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굶어 죽는다고 라고 협박했다. 미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던 것이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순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딸이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다. 순덕은 준수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 딸을 구하기 위해 민우와 진우 형제를 찾아갔다. 그들은 탐정이었다. 준수의 횡령 사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내 딸을 구해줘요.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뢰했다. 그들은 순덕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수가 횡령한 돈이 무려 300억 원이었고 그의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미진의 직장 동료였다는 것이다. 순덕은 탐정 형제와 함께 준수를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미진의 집에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미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간섭하지 않을게. 제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줘. 그녀는 딸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진은 엄마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순덕은 계속해서 딸에게 애원했다.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그래. 결국 미진은 엄마를 집으로 들였다. 준수는 순덕의 등장에 경계했다. 순덕은 준수에게 내 통장에 있는 돈 50억 원을 줄 테니 횡령 사실을 덮어달라고 제안했다. 준수는 그 제안에 넘어갔다. 그는 순덕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순간 탐정 형제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준수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날 속였어. 준수는 절규했고 미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 미진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지만 순덕은 딸의 품을 뿌리쳤다. 미안하다니?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엄마가 이 꼴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녀는 딸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내가 날 투명인간 취급했을 때,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니? 6. 새로운 시작. 어머니와 딸의 관계 재정리. 준수는 감옥에 갔다. 미진은 준수와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미진은 엄마에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순덕은 딸을 용서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헌신적인 어머니는 아니었다. 그녀는 딸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미진아,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고. 순덕은 탐정사무소에 취직했다. 그녀의 탁월한 촉과 뛰어난 정보력은 탐정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진우와 민우는 순덕을 존경했다. 순덕은 딸에게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헌신은 이제 가족이 아닌 사회를 위한 헌신이 되었다. 미진은 엄마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자 오히려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엄마, 제가 밥 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미진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며 엄마에게 다가갔다.
순덕은 그런 딸의 모습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순덕과 미진, 손녀 서연과 손자 민준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상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순덕은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의 집착으로 딸을 구속하지 않았고 미진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순덕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것이다.